안녕하세요. 너도마이 찼습니다. 벤츠 V클래스에 대한 인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낄 때 문의가 점점 많이 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가족끼리 여행 갈 것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봄에 또 손님들, 해외에서 오시는 귀빈들이 있으면 또 이 차로 공항에서부터 의전을 하고 싶어서 주문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벤츠 V클래스 V300D의 화이트 컬러인데요. 아니 고작 화이트 컬러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10대에 한 대 정도, 거의 돌연변이처럼 껴서 들어오는 게 이 화이트예요. 화이트를 막 10대 20대씩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대, 정말 화이트를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화이트가 정말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얘는 최근에 들어왔고 2024년식이에요 24년식이면 내년의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미리 사는 느낌으로 좋은 연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4년에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예전에 있는 22년식, 23년식하고 24년식이 뭐가 달라졌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23년식이어도 24년식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24년식이면 기분이 좋죠. 24년식이란 것 때문에. 그리고 시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저랑 같이 V클래스 300D 화이트 컬러를 한번 보러 가시죠. 지난번 V클래스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는 그냥 올 순정이에요. 아무것도 누가 건든 게 아니에요. 근데 V클래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만드는 또 이제 화사한 차들도 있죠. 그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한 건데 얘는 그냥 벤츠에서 만든 그대로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V300D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V300D의 그 강점들이 있어요. 그 강점들을 저희가 만든 카탈로그를 좀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최대 시속도 220km에 복합 연비 12.8km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엔진 사이즈는 작게 했지만 출력은 좀 최대한 넉넉하게 한 모습이 보입니다. 제로백도 미니밴 치고는 상당한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V클래스의 매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이트 컬러는 아이보리 톤보다는 약간 창백한 화이트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주목이 되고 더 일반 차 같지는 않아요. 펄도 미세하게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엄청 반짝이는 것보다는 약간 쫙 퍼지는 그런 컬러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벤츠 V300D가 너무 인상이 날카로워요.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데 지난번 영상처럼 올블랙의 미니밴을 하면 너무 무서워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이제 포스, 어떤 카리스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 차를 사용할 때 가족 여행용으로 많이 사용할 계획이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화사한 컬러를 찾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V300D를 이제 찾으러 오셨을 때 자녀분을 이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검은색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화이트만 오랫동안 찾으신 적이 있었는데 만약 그분이 이 차를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만큼 보기 힘들고 구하기 힘들고 찾기 힘들고, 만약에 이 차량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화이트 컬러로 예약할게요 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나오지 않는 컬러예요. 사실 회장님들도 마이바흐도 검은색, 롤스로이스도 검은색, 아니면 혹은 어두운 색 이러다가 미니밴까지도 검은색 하면은 또 좀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미니밴은 밝은 색도 용인이 됩니다. 미니밴이기 때문에 좀 화사하게 기분 좋게 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V클래스의 가장 큰 매력은 2열 뒤쪽으로 있죠. 1열도 물론 운전도 편하고 시트도 잘 돼 있지만 2열 뒤쪽으로가 정말 편하게 돼 있습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원하는 대로 레일 시트로 이렇게 쭉 움직이면 되죠. 정말 레일이죠. 그냥 시작부터 오이도에서 단고개역까지 있듯이 레일이 엄청 길게 있어요. 그 레일에 내가 원하는 시트를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벤치 시트도 되고 벤치 시트에 2인만 껴도 되고, 그리고 캡틴 체어를 껴도 되고, VIP 시트 체어를 껴도 되고, 그걸 또 뒤집어도 되고, 여러 가지 실내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편하게 오늘은 저렇게 내일은 저렇게 바꿀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시트가 무거워요. 이게 몇십 킬로예요, 시트가. 그러니까 혼자서 하려면 거의 역도하는 느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트를 들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둘이서 작업을 해야 돼요. 혼자서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 벤츠 영상에 보면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시트를 혼자서 이렇게 들고 조립하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백발 할아버지가 근육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육체미 하신 분이에요. 되게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이따가 밥 먹고 나서 돌리고 이런 느낌으로 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해서 한다는 느낌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실내 보시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그대로예요. 도어 트림도 똑같은 도어 트림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쪽은 약간
좁은 듯한 느낌이죠. 좁은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는 타고 내리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위쪽으로 길어서 이제 길어 보이는 거지, 타고 내릴 때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제 키가 이렇게 있어도 고개를 막 숙이고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2열에 들어가는 이 도어가 많이 열리죠? 넓게 열려요. 2열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탄다 그러면은 너무 넓죠? 너무 넓고 쾌적하고, 이렇게 넓게 쓸 필요가 있냐? 사실은 없죠. 여기에 이걸 당겨서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편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시트 자체가 약간 스탠디하다는 거죠. 뭐 오디세이나 아니면 이번에 카니발이나 이런 차들이 미니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니밴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게 시트가 되게 누워있단 말이죠. 바닥으로부터 시트의 높이가 이렇게 높은 차가 없어요. 대부분 시트가 이 정도 된단 말이죠. 심지어 에스컬레이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컬레이드도요, 시트가 누워있어요, 살짝은. 왜냐면 천장이 낮고 지상고가 높으니까. 그런데 얘는 어때요? 지상고가 낮고 천장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높아지면서 시트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시트 모양이 의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그룸 좁아 보이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냥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 개념이 이 미니밴의 장점이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2열에 들어갈 수 있냐 하고 제가 그때 컥 하면서 들어갔던 그 2열인데, 제가 왜 그걸 보여드렸냐면, 일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요. 키 181에 체중이 90인 저도 그냥 들어가고 내릴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 좀 기울기 좀 바꿔주면 되죠. 이 시트 기울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접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접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접으면 더 편하게 들어가죠. 뭐 당연히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세우면 됩니다. 벤츠 이 V 클래스는 레일에 고정을 하는 모듈 방식의 인테리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트 하나하나가 되게 견고해요. 이게 하나의 뭐 레고 블럭처럼 되어 있는 거니까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벨트가 각 시트별로 독립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구성도 깔끔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덕지덕지 벽에서 붙어서 뭐가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 하나가 독립적인 공간처럼 돼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전석 한번 제가 이번에 바뀐 점 말씀드릴 건데, 실내 이렇게 딱 보셨을 때 바뀐 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요거 바뀐 점도 제가 되게 잘 찾은 거예요. 바뀐 점이 그 정도로 많지가 않은데, 뭐냐면 여기 허벅지 바지 보이시죠? 허벅지 바지가 예전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약간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보면 이 허벅지 바지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그러면 왜 더 길게 할 수 있냐? 더 길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늘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한 5cm 정도가 튀어나오네요. 그럼 받치면 더 좋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도 뭐 전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없다고 해도 난 없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이거 뭐 개인마다 다르겠죠? 개인 체형에 따라서 이게 편한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빼는 게 편한 분도 있어요. 23년식부터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콘솔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는 24년식께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얘는 순정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OEM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얘는 순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육안의 컨디션이 어떠냐?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냉장 기능도 있어요. 정말 깨알 같죠? 왜냐면은 미국의 에스컬레이드 같이 이제 암레스트가 이만한 애들은 뭔가 냉장고 기능을 넣는다고 했을 때 좀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유의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근데 차가운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넣어서 냉장고 켜놓고 좀 시원하게 꺼내서 먹을 수 있는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 USB 단자들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여기도 컵홀더 있고, 그 이제 뒤쪽인데, 뒤쪽에서 봤을 때도 이 온열 기능이 있습니다. 컵홀더 온열 기능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차갑게 뜨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작은 거, 여기 이제 코카콜라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스타벅스 뭐 이런 거 놓고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고급스러운 실내를 좀 연상하게 하는 이 암레스트가, 이게 있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마이바흐도 뒷자리 그 2인승으로 되면은 암레스트 콘솔 이렇게 긴 게 들어가잖아요. 4인승짜리.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암레스트 콘솔이 있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얘는 지금 주행거리가 15km밖에 안 돼 있죠. 새 차예요, 새 차. 뭐 의심할 여지 없는 새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열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낮죠. 사실 얘는 사이드 스텝도 필요가 없는 수준이에요.
아이들도 그냥 한 발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아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 스텝을 달기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이드 스텝 달아달라고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사이드 스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부분. 그리고 또 탈 때 손잡이가 있죠, B필러에. B필러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를 잡고 타면 되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것도 한결 더 편안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도어 캐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인데 손잡이가 있죠. 타고 내릴 때 이 손잡이를 이용해서 3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닫을 때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이제 여닫거든요. 근데 꼭 이걸 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심플하게 요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자연스럽게 닫히죠. 그죠? 그리고 열 때는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3열 한번 들어가서 3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3열 들어오기가 이렇게 편한 미니밴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편해요. 물론 이제 가운데 터널이 넉넉해서 그 터널로 들어올 수 있는 차들이 있으면 또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렇게 오리걸음처럼 엉거주춤하게 들어와야 되니까 터널을 이용한다는 게 마냥 편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그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이쪽으로 그냥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바로 쑥 들어오면 바로 3열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3열 공간은 넓죠. 근데 3열 공간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열 공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레일 조정은 여기서는 안 되고요. 뒤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뒤에서. 그럼 여기는 뭘 할 수 있냐? 여기서 이렇게 이 끝에 조그만 게 있는데 이걸로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리클라이닝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리클라이닝도 각각 독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도 이렇게 접해져. 그쵸? 이 각도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요. 이거는 뭐 제가 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도가 뭐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벤치 시트잖아요. 이게 세 개를 우리가 벤치 시트라고 흔히 하는데 이 벤치 시트도 한 몸이 아니에요. 2+1이에요. 2+1. 그러니까 요게 요 지금 시트 엉덩이 바지 보면 붙어 있죠. 얘가 하나를 이루고 이 두 개가, 그리고 여기는 독립으로 돼 있죠. 얘가 이제 독립 시트에서 2+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에는 아이소픽스가 각각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2에는 자기가 한 몸의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시트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짜리 있는 시트는 리클라이닝이 되냐?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각도까지도 완전히 일치해요. 셋 다 리클라이닝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시트도 폭신하고, 가죽의 재질은 2열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이 캡틴 체어로 구성되어 있는 가죽이 조금 더 좋다는 느낌을 받지만 얘도 전혀 나쁜 가죽은 아니죠. 제가 가죽 감별사까지는 아니지만 가죽이 다르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얘는 창문이 틸팅 방식으로 되잖아요. 2열은 아예 열리지 않아요. 2열은 그 도어 쪽에 있는 거라서 열리지 않고 이게 오히려 견고해요. 잡음이나 뭐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바람, 풍절음도 안 나고 그냥 매끈하게 유리로 그냥 딱 막혀있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창문은 뭐 공기 흐르면 어떻게 하냐? 운전석에서 창문을 내릴 수 있죠. 1열에서 내리면 2열에서는 틸팅으로 이게 살짝 이게 쥐익 열리게 해가지고 공기 흐름을 안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창문이 있어봐야 괜히 프레임이나 이런 것만 더 생기거나 위아래로 닫기에는 이 디자인이나 형태가 완성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에 너무 유리가 쾌청해요. 그러니까 너무 쾌적해요. 3열이 너무 넓고 시야가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옷걸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3열에 대한 배려가 상당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여기도 부메스터 사운드가 들어있죠. 다 순정입니다. 여기다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놓긴 하는데 이거 충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틸팅 조절하는 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되게 허투루 되지 않았어요. 이거 다 가죽으로 덧대서 만들어진 도어 트림입니다. 고급스럽습니다. 벤츠다운 고급스러움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막 화사하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월마 스타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벤츠다운 고급스러움, 럭셔리함을 이 미니밴에 충분히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서등도 있어요. 네, 여기 독서등 있죠. 독립적인 천장에 에어 공조 시스템도 다 있고, 이쪽에 컵홀더, 그리고 시거책도 있습니다. V300D 트렁크는 딱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정사각형 모양이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2열, 3열 그렇게 넉넉하게 정말 사치스럽게 공간을 사용했음에도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나와요. 심지어 아까 리클라이닝 한 상태로 그대로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나오고요. 이게 상당히 뒤로 기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뭐 더 넓힐 수 있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당기고 얘를 밀어주면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원하는 대로 트렁크 공간이 워낙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클라이닝을 했는데 이 정도로 하면 말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SUV 같은 거는 짐을 올릴 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발로 살짝 이렇게 올리듯이만 해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낮은 적재 공간 진입로가 워낙 낮죠. 정말 편안하죠. 물론 가격대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차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저도 그 생각을 정말 해요. 진심으로. 너무 넓고 쾌적하고 연비도 좋아요. 심지어 12.8km. 게다가 디젤이기 때문에 토크도 좋죠. 최대 시속도 220km까지 가능하고 정말 좋은 미니밴이죠. 미니밴인데도 4륜에다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이렇게 실내에 안전장비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나 이런 운전자 편의시설 그리고 실내 공간 너무나 넓고 쾌적하고 그러면서도 연비도 좋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춘 미니밴이 찾아보면은요 생각보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에어 서스펜션 있는 미니밴 없습니다. 벤츠 V클래스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이 페이스나 이 플랫폼이나 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사용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골이라고 하는데 사골의 장점이 뭐냐? 잔고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차를 3년 동안 엔진 미션 무상 수리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AS를 할 일이 없어요. 엔진 오일만 제때 잘 갈아주시고 요소수만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편한 차죠. 너무 편하게 탈 수 있고 뭐 말이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명불허전 벤츠입니다. 벤츠에서 만든 그 순수함 그대로의 V클래스 로드마인에서 즉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드마인 중랑구에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오시면 직접 이 차를 보시고 구입도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십시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드마인 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